피드백 및 평가 누가 기록하기. 사례에서 살펴본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는 주로 수업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지식 영역 평가는 OX 퀴즈, 빙고, 간단한 단답형과 서술형 문항으로, 활동과정 평가는 선다형, 서술형, 수행평가 및 체크리스트, 관찰 보고서, 체험활동 보고서 형식으로 진행되었죠. 그러다 보니 학습한 내용 중 좀 더 세부적인 지식들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재구성하여 협동학습 방법 등을 활용하여 다시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수업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화면의 이미지는 학생들이 프로젝트 수업 중 작성한 활동지로 아이들은 수업 내용을 매우 재미있어하고 열심히 집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수업 관찰 일지와 반성 일지를 볼까요? 교사는 활동 과정에서 지식 영역 학습의 부족으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지도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죠. 즉, 모든 프로젝트 수업을 위한 내용 재구성 단계에서 학습 내용을 외우고 이해할 시간도 반드시 배정해야겠다고 반성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사는 모든 프로젝트 학습의 장단점을 알고 관찰 일지와 반성 일지를 통해 다음 수업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시는 학습을 마친 후 별첨 자료로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에는 이 내용을 학교 생활기록부와 연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프로젝트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활동지를 결과물로 도출했는데요. 이러한 활동 과정의 누적 기록을 통해 교사는 학생의 성장 발달과 학습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누가 기록을 바탕으로 생활기록부에 아이들의 활동 과정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활동의 시작 과정에서부터 기록한 간단한 메모들, 형성평가, 아이들의 자기평가, 상호평가, 나의 관찰평가, 면담 등을 활용하여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시는 학습을 마친 후 별첨 자료로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학생들은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어떠한 점을 배우고 느꼈을까요? 수업의 의도가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었을까요? 실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해 본 결과 아이들은 수업 과정에서 스스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경험을 가져볼 수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친구들과의 협력학습을 통해 서로 가르쳐주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면서 양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더 생생한 학생들의 후기를 인터뷰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잘 쓴다고 친구들이 칭찬해줄 때가 좋았어요. 그래서 모든 신문 제목도 제가 썼잖아요. 애들이 쓰라고 해서요. 그래서 선생님도 글씨 이쁘다고 칭찬해주셔서 기뻤어요. 같이 신문을 만들다 보니 글을 늦게 쓰는 친구가 있고 정보를 늦게 찾는 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프랑스가 어떤 나라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역할을 맡아서 기사를 쓰고 모아서 신문을 완성하니 보람이 있었어요. 또 신문 기사를 어떻게 쓰는지 알게 되었고 신문 기자가 되고 싶기도 했었어요. 친구들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고 친구들이 발표한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 나라에 대한 상식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모둠에서 누가 제일 잘했나고요? 물론 저죠 선생님. 저야 뭐 아는 것도 많았지만 이번 활동으로 국기와 돈, 특히 유로를 애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1유로, 10유로! 이번 프로젝트에는 제 아이디어가 아주 번뜩였어요. 삼행시 지을 때도 그랬고 신문 구성할 때도 다 제가 낸 아이디어였어요. 애들이 좋아해주고 선생님께 칭찬받으니 더 기분 좋았고요. 전 이런 쪽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해서 신문 기사를 쓰고 보니 사회, 수학, 국어를 같이 한 번에 수업했더라고요. 따로따로 배우는 것보다 이렇게 수업하니 한 번에 사회도 배우고 국어도 배워서 더 재미있고 공부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럼 교사는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교사는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고 이에 따른 평가 계획을 세우고 수업으로 연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음을 밝혔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만으로도 시간이 꽤 걸렸는데 동시에 평가와 수업 아이디어까지 계획해야 해서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또 수업 계획 시의 예상보다 아이들이 잘하는 부분들도 있어 재수정 및 여러 번의 피드백 과정을 거치는 일이 힘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수업과 평가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미리 세워놓은 계획을 처음 몇 번 수정하는 것이 어려웠지, 아이들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 계속 수정하고 피드백이 익숙해지니 준비 시간도 절약되었고 훨씬 짜임새 있고 생동감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태도가 개선되고 학습 효과도 높아졌습니다. 평가를 따로 시행하지 않고 수업 중 수업 참여도와 태도, 노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바꾸니 아이들이 평가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수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에 대한 집중도와 흥미가 높아지고 배움이 늘어나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교사 측면에서도 수업 진도 및 평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빨리 수업을 끝내고 평가를 위한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곤 하였는데 이 시간을 수업에 올곧이 사용하게 되니 수업 진도에 대한 부담이 줄어 완성도 있는 수업, 평가, 피드백, 기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에게 개별 피드백을 제공해 자기 개발과 도전을 지원해주는 교사로서의 진정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육과정 재구성의 첫 부분에서부터 나의 교육관과 철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고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아이들에게 진정한 안내자와 도움의 역할을 하는 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